안녕하세요. 서울 시내 한 대형 병원 내분비 내과에서 30년간 당뇨 환자들을 진료해온 김재현입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께 꼭 전해드려야 할 이야기가 있습니다. 지난달 응급실로 실려온 한 할아버지의 사연 때문에 저는 며칠 동안 잠을 이룰 수가 없었습니다. 만약 지금 여러분이나 여러분의 가족 중에 당뇨병을 앓고 계신 분이 있다면 이 영상을 끝까지 봐주세요. 왜냐하면 오늘 제가 공개할 방법 하나만으로도 당뇨병의 가장 무서운 합병증 중 하나인 족부괴사를 예방하고 이미 시작된 발 문제까지 되돌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본격적인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채널 구독과 좋아요 버튼 꼭 눌러주시고 알림 설정까지 해주셔서 더욱 유익한 건강 정보를 얻으세요. 여러분은 지금 어디에서 이 영상을 보고 계신가요? 댓글로 여러분이 계신 곳도 꼭 알려주세요. 지난달 금요일 오후 6시경이었습니다. 응급실에서 급한 호출이 왔습니다. 73세 박동식 할아버지가 의식을 잃고 쓰러져서 실려오셨다는 연락이었습니다. 급히 응급실로 달려가 보니 할아버지는 고열에 시달리고 계셨고 혈당은 400을 넘어서 있었습니다. 하지만 정말 충격적이었던 것은 할아버지의 발이었습니다. 오른쪽 발 엄지발가락이 시커멓게 변해 있었고 발등까지 붉게 부어올라 있었습니다. 전형적인 당뇨병성 족부괴사의 말기 증상이었습니다. 할아버지의 보호자인 며느리분께 여쭤보니 2달 전부터 할아버지가 발이 아프다고 하셨는데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고 파스만 붙여드렸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다 일주일 전부터 발에서 진물이 나고 냄새가 나기 시작했는데도 병원에 가시는 걸 극구 거부하셨다고 합니다. 결국 그날 아침 할아버지가 쓰러지셔서야 응급실로 오시게 된 것이었습니다. 저는 즉시 정형외과와 혈관외과에 협진을 요청했습니다. 검사 결과는 예상보다 더 심각했습니다. 발가락의 괴사가 이미 상당히 진행되어 있었고 감염이 발등까지 퍼진 상태였습니다. 혈관 조영술 결과 다리로 가는 혈관들이 심하게 막혀 있었습니다. 정형외과 교수님은 최소한 발가락 2개는 절단해야 한다고 했고 상황에 따라서는 발 전체를 절단해야 할 수도 있다고 하셨습니다. 그 말을 들은 며느리분은 그 자리에서 주저앉아 울음을 터뜨리셨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보면서 가슴이 무너져 내리는 것 같았습니다. 30년간 수많은 당뇨 환자를 진료하면서 이런 안타까운 상황을 너무나 많이 봐왔기 때문입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 65세 이상 어르신 중 약 30%가 당뇨병을 앓고 있습니다. 그리고 당뇨병 환자의 약 15%가 일생 동안 한 번 이상 족부 궤양을 경험한다고 합니다. 더 충격적인 것은 당뇨병성 족부 궤양 환자의 약 20%가 결국 발가락이나 발을 절단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박동식 할아버지는 다행히 강력한 항생제 치료와 수술로 목숨은 건졌지만 결국 발가락 3개를 잃으셨습니다. 퇴원하시는 날 할아버지는 제 손을 꼭 잡으시며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선생님, 저는 정말 몰랐어요. 발이 좀 아픈 게 이렇게 큰일이 될 줄은요. 그냥 나이 들어서 그런가 보다 했어요. 진작 선생님 말씀대로 발 관리를 했더라면 이런 일은 없었을 텐데요. 그 순간 저는 다짐했습니다. 더 이상 이런 안타까운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제가 아는 모든 지식을 여러분과 공유하겠다고 말입니다. 사실 당뇨병성 족부 합병증은 충분히 예방 가능한 질환입니다. 그리고 이미 시작된 문제도 조기에 발견하면 대부분 되돌릴 수 있습니다. 문제는 많은 분들이 발 건강의 중요성을 너무 늦게 깨닫는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당뇨병 환자의 발이 이렇게 위험한 걸까요? 첫 번째 이유는 신경 손상입니다. 당뇨병이 오래되면 말초 신경이 손상되어 발의 감각이 둔해집니다. 그래서 발에 상처가 나도 잘 느끼지 못하는 것이죠. 작은 물집이나 굳은 살도 모르고 지나치다가 큰 궤양으로 발전하게 됩니다. 두 번째는 혈액순환 장애입니다. 당뇨병은 혈관을 손상시켜 특히 다리와 발로 가는 혈류를 감소시킵니다. 혈액 공급이 부족하면 작은 상처도 잘 아물지 않고 쉽게 감염됩니다.
세 번째는 면역력 저하입니다. 높은 혈당은 백혈구의 기능을 떨어뜨려 감염에 대한 저항력을 약화시킵니다. 그래서 당뇨 환자는 일반인보다 감염이 훨씬 빨리 퍼지고 심각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사실 하나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모든 위험은 올바른 관리로 충분히 예방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제가 진료하는 환자 중에는 당뇨병을 20년 넘게 앓으셨지만 발 건강을 완벽하게 유지하고 계신 분들이 많습니다. 그중 한 분이 바로 올해 76세가 되신 김영수 할아버지입니다. 할아버지는 52세에 당뇨병 진단을 받으셨습니다. 이제 24해째 당뇨병과 함께 살고 계시지만 발은 건강 그 자체입니다. 지난주 정기검진 때 발을 검사해 봤는데 70대라고는 믿기지 않을 정도로 피부가 깨끗하고 혈액순환도 양호했습니다. 도대체 어떻게 20년 넘게 발 건강을 유지하실 수 있었을까요? 할아버지께 여쭤보니 의외로 간단한 답이 돌아왔습니다. 선생님, 저는 특별한 걸 하지 않았어요. 그냥 매일 저녁 발을 꼼꼼히 씻고 말린 다음에 구석구석 살펴보는 습관을 들인 것뿐이에요. 그리고 선생님이 알려주신 대로 발 운동도 매일 했고요. 처음에는 귀찮았는데 이제는 안 하면 오히려 불편해요. 김영수 할아버지의 말씀을 듣고 저는 깨달았습니다. 족부 건강의 비결은 거창한 것이 아니라 매일매일의 작은 실천에 있다는 것을 말입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할까요? 지금부터 제가 30년간의 임상 경험을 바탕으로 정리한 완벽한 발 관리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매일 저녁 발을 씻는 방법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그냥 물로 대충 씻고 마는데 이것은 잘못된 방법입니다. 미지근한 물에 발을 담그기 전에 반드시 손으로 물의 온도를 확인하세요. 당뇨병으로 발 감각이 둔해진 상태에서는 뜨거운 물에 데워도 모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물의 온도는 체온과 비슷한 37도 정도가 적당합니다. 너무 뜨겁지도 차갑지도 않은 온도여야 합니다. 발을 물에 담그는 시간은 10분을 넘기지 마세요. 너무 오래 담그면 피부가 불어서 오히려 상처가 생기기 쉽습니다. 발을 씻을 때는 순한 비누를 사용하고 발가락 사이사이까지 부드럽게 씻어줍니다. 특히 발가락 사이는 습기가 차기 쉬워 무좀이 생기기 쉬운 부위이므로 꼼꼼히 씻어야 합니다. 씻은 후에는 부드러운 수건으로 물기를 완전히 닦아냅니다. 이때도 발가락 사이를 특히 신경 써서 말려주세요. 습기가 남아있으면 무좀균이 번식하기 좋은 환경이 됩니다. 물기를 닦은 후에는 반드시 보습제를 발라줍니다. 당뇨병 환자의 발은 건조해지기 쉽고 건조한 피부는 갈라지면서 상처가 생기기 쉽습니다. 보습제는 향료나 알코올이 들어가지 않은 순한 제품을 선택하세요. 발바닥과 발등, 발뒤꿈치에 골고루 발라주되 발가락 사이에는 바르지 마세요. 발가락 사이는 습기가 차지 않도록 건조하게 유지해야 합니다. 다음으로 중요한 것은 매일 발을 관찰하는 습관입니다. 발을 씻고 말린 후에는 밝은 조명 아래에서 발을 구석구석 살펴보세요. 만약 시력이 좋지 않으시다면 돋보기를 사용하시거나 가족에게 부탁해서 확인하세요. 무엇을 확인해야 할까요? 첫째, 피부색의 변화를 확인합니다. 붉게 변한 부위, 창백한 부위, 검게 변한 부위가 있는지 살펴보세요. 둘째, 상처나 물집, 굳은 살이 있는지 확인합니다. 아무리 작은 상처라도 무시하지 마세요. 셋째, 발톱의 상태를 확인합니다. 발톱이 두꺼워지거나 색이 변했다면 무좀일 수 있습니다. 또한 발톱이 살 속으로 파고드는 내성 발톱은 없는지도 확인하세요. 넷째, 발의 형태 변화를 확인합니다. 붓거나 변형된 부위가 있다면 즉시 의사와 상담해야 합니다. 다섯째, 발의 온도를 확인합니다. 한쪽 발이 유난히 차갑거나 뜨겁다면 혈액순환이나 감염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발톱 관리도 매우 중요합니다. 하지만 잘못된 방법으로 발톱을 깎다가 오히려 상처를 내는 경우가 많습니다. 발톱은 목욕 후 발톱이 부드러워졌을 때 깎는 것이 좋습니다. 발톱 깎기보다는 줄을 사용하는 것이 더 안전합니다. 발톱은 일직선으로 깎되 너무 짧게 깎지 마세요.
발톱 끝이 살과 같은 높이가 되도록 깎는 것이 적당합니다. 발톱 모서리를 둥글게 깎으면 내성 발톱이 생길 수 있으니 주의하세요. 만약 시력이 좋지 않거나 손이 떨려서 스스로 발톱을 깎기 어렵다면 가족에게 부탁하거나 병원에서 깎는 것이 안전합니다. 절대로 무리해서 깎다가 살을 베거나 상처를 내서는 안 됩니다. 또한 굳은 살이나 티눈을 스스로 제거하려고 하지 마세요. 시중에서 파는 티눈 제거제나 굳은 살 제거 도구는 당뇨병 환자에게는 매우 위험합니다. 굳은 살이 생겼다면 반드시 병원에 가서 전문적으로 제거받으세요. 신발 선택도 매우 중요합니다. 발에 맞지 않는 신발은 물집이나 굳은 살, 상처의 가장 흔한 원인입니다. 새 신발을 살 때는 오후에 사세요. 오후가 되면 발이 약간 부어 있기 때문에 이때 맞는 신발을 사야 하루 종일 편하게 신을 수 있습니다. 신발을 신어보고 발가락 끝에서 약 1cm 정도 여유가 있어야 합니다. 너무 꽉 끼거나 너무 헐렁한 신발은 모두 좋지 않습니다. 신발 안쪽을 손으로 만져보아 거친 부분이나 튀어나온 부분이 없는지 확인하세요. 작은 돌멩이나 이물질도 상처를 만들 수 있으니 신발을 신기 전에 항상 안을 확인하는 습관을 들이세요. 72세 박인숙 할머니는 어느 날 신발에 들어간 작은 자갈을 모르고 하루 종일 신고 다니셨다가 발에 큰 물집이 생긴 적이 있으셨습니다. 다행히 빨리 발견해서 큰 문제는 없었지만 그 이후로는 신발을 신기 전에 반드시 확인하신다고 합니다. 양말도 중요합니다. 당뇨병 환자는 꼭 맞는 양말보다는 약간 여유 있는 양말을 신는 것이 좋습니다. 면 소재의 부드러운 양말이 가장 좋으며 흰색 양말을 신으면 혹시 모를 출혈이나 진물을 쉽게 발견할 수 있습니다. 양말 끝이나 이음새 부분이 발을 압박하지 않는지 확인하세요. 구멍이 난 양말이나 기워 입은 양말은 절대 신지 마세요. 작은 울퉁불퉁함도 상처를 만들 수 있습니다. 집 안에서도 맨발로 다니지 마세요. 실내화를 신거나 적어도 양말은 신고 다니세요. 바닥에 떨어진 작은 물건을 밟아 다칠 수 있고 모서리에 발을 부딪힐 수도 있습니다. 발 운동도 매일 하셔야 합니다. 발과 다리의 혈액순환을 좋게 만드는 간단한 운동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 운동은 발목 돌리기입니다. 의자에 앉아서 한쪽 다리를 들어 올린 후 발목을 시계 방향으로 10번, 반시계 방향으로 10번 돌려줍니다. 반대쪽도 같은 방법으로 해주세요. 두 번째는 발가락 굽혔다 펴기입니다. 발가락을 힘껏 오므렸다가 쭉 펴는 동작을 10번 반복합니다. 세 번째는 발뒤꿈치 들기입니다. 의자에 앉아 발뒤꿈치를 들어 올려 발끝으로 섰다가 내리는 동작을 10번 반복합니다. 네 번째는 발끝 들기입니다. 발뒤꿈치는 바닥에 붙인 채 발끝을 위로 들어 올렸다가 내리는 동작을 10번 반복합니다. 이 네 가지 운동을 아침 저녁으로 한 세트씩 하시면 됩니다. 텔레비전을 보시면서도 할 수 있는 간단한 운동이지만 효과는 놀랍습니다. 70세 정민호 할아버지는 이 운동을 석 달간 꾸준히 하신 후 예전에 차갑고 저리던 발이 따뜻해지고 감각도 좋아졌다고 하셨습니다. 또한 매일 30분 이상 걷기 운동을 하시는 것도 좋습니다. 걷기는 다리와 발의 혈액순환을 개선하는 최고의 운동입니다. 다만 무리하게 오래 걷거나 빠르게 걷지 마시고 편안한 속도로 꾸준히 걷는 것이 중요합니다. 혈당 관리는 기본 중에 기본입니다. 아무리 발 관리를 잘해도 혈당이 조절되지 않으면 소용이 없습니다. 식사 후 혈당이 180 이상 올라가지 않도록 관리하시고 공복 혈당은 100에서 130 사이를 유지하도록 노력하세요. 당화 혈색소는 7% 이하로 유지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처방받은 당뇨약은 빠짐없이 복용하시고 인슐린 주사가 필요하다면 의사의 지시대로 정확히 맞으세요. 식사는 규칙적으로 하시고 과식하지 마세요. 특히 단순당이 많은 음식은 피하시고 채소와 통곡물 위주로 드세요. 77세 백영순 할머니는 혈당 관리가 잘 안 돼서 고생하시다가 식단을 바꾸고 꾸준히 운동하신 후 당화 혈색소가 9에서 6.5로 떨어졌습니다.
혈당이 조절되니 발의 감각도 조금씩 돌아오고 상처도 예전보다 빨리 낫는다고 하셨습니다. 금연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입니다. 담배는 혈관을 수축시켜 발로 가는 혈류를 더욱 감소시킵니다. 당뇨병이 있으면서 흡연까지 하면 족부 합병증의 위험이 몇 배로 증가합니다. 정기적인 검진도 매우 중요합니다. 당뇨병 환자는 최소한 3개월에 한 번은 병원을 방문해서 혈당 조절 상태를 확인하고 발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발 검사에서는 감각 검사, 혈류 검사, 피부 상태 확인 등을 합니다. 작은 문제라도 발견되면 조기에 치료할 수 있습니다. 1년에 한 번은 혈관 초음파 검사를 받아서 다리 혈관의 상태를 확인하는 것도 좋습니다. 68세 강순덕 할머니는 정기검진에서 발의 감각이 많이 떨어진 것을 발견하고 신경병증 치료를 시작하셨습니다. 조기에 발견해서 치료를 시작했기 때문에 더 이상의 악화를 막을 수 있었습니다. 만약 정기검진을 받지 않았다면 감각 저하를 모른 채 지나가다가 큰 상처를 입을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작은 상처라도 절대 방치하지 마세요. 당뇨병 환자에게는 작은 상처도 큰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발에 상처가 생기면 즉시 다음과 같이 처치하세요. 먼저 흐르는 물에 상처 부위를 깨끗이 씻습니다. 비누는 사용하지 마시고 맑은 물로만 씻어주세요. 그 다음 깨끗한 거즈로 물기를 가볍게 닦아냅니다. 소독약을 바를 때는 알코올이나 요오드 같은 자극적인 소독약은 피하고 순한 소독약을 사용하세요. 상처 부위에 깨끗한 거즈를 대고 반창고로 고정합니다. 이때 반창고가 피부를 너무 조이지 않도록 주의하세요. 매일 상처를 확인하고 거즈를 갈아줍니다. 만약 이틀이 지나도 상처가 나아지지 않거나 오히려 붓고 빨개지거나 진물이 나온다면 즉시 병원에 가야 합니다. 절대 집에서 혼자 해결하려고 하지 마세요. 71세 임성호 할아버지는 발등에 작은 긁힌 상처가 생겼는데 대수롭지 않게 여기고 이틀을 지나쳤습니다. 사흘째 되던 날 상처 주변이 빨갛게 부어오르고 열이 나기 시작해서 급히 병원에 오셨습니다. 다행히 항생제 치료로 회복되셨지만 하루만 더 늦었다면 입원 치료가 필요했을 수도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할아버지는 그 일이 있고 나서는 작은 상처도 바로 병원에 오신다고 하셨습니다. 겨울철에는 특히 주의가 필요합니다. 추운 날씨는 혈관을 수축시켜 발로 가는 혈류를 더욱 감소시킵니다. 외출하실 때는 따뜻한 양말과 신발을 신으세요. 하지만 전기장판이나 온열 기구를 사용할 때는 조심하셔야 합니다. 감각이 둔해진 발은 뜨거운 줄 모르고 화상을 입을 수 있습니다. 전기장판은 중간 온도로 설정하시고 발에 직접 닿지 않도록 이불을 덮으세요. 찜질팩이나 핫팩도 발에 직접 대지 마시고 반드시 수건으로 감싸서 사용하세요. 79세 조명자 할머니는 겨울에 발이 차서 전기장판을 강으로 켜놓고 주무시다가 발바닥에 화상을 입으신 적이 있습니다. 본인은 전혀 뜨거운 줄 몰랐는데 아침에 일어나 보니 발바닥이 빨갛게 부어 있었다고 합니다. 다행히 큰 수포는 생기지 않아서 연고 치료로 회복되셨지만 그 이후로는 전기장판을 아예 사용하지 않으신다고 합니다. 여름철에도 조심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뜨거운 모래사장이나 아스팔트 위를 맨발로 걷지 마세요. 수영장이나 목욕탕에서도 슬리퍼를 신으세요. 맨발로 다니다가 무좀에 감염될 수 있고 바닥이 미끄러워 넘어질 수도 있습니다. 또한 여름철에는 습도가 높아 발에 무좀이 생기기 쉽습니다. 발을 씻은 후 특히 발가락 사이를 잘 말려주시고 통풍이 잘 되는 신발을 신으세요. 83세 손덕배 할아버지는 여름에 등산을 다녀오신 후 발가락 사이에 무좀이 생겼습니다. 가려워서 긁다가 상처가 생겼고 당뇨병 때문에 잘 낫지 않아 한 달 넘게 고생하셨습니다. 무좀 치료와 상처 치료를 동시에 받으셔야 했고 항생제도 복용하셔야 했습니다. 완전히 나은 후에는 여름철에 특히 발 위생에 신경 쓰신다고 하셨습니다. 가족들의 관심과 도움도 중요합니다. 나이가 드시면 시력이 나빠지고 몸이 굳어서 스스로 발을 관리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럴 때는 가족들이 도와드려야 합니다.
일주일에 한두 번은 부모님의 발을 함께 확인해 드리세요. 발톱을 깎아드리고 보습제도 발라드리세요. 신발이 발에 잘 맞는지도 확인해 드리세요. 76세 김순례 할머니는 혼자 사시는데 며느리가 일주일에 2번씩 방문해서 발 관리를 도와드립니다. 발을 씻겨드리고 발톱도 깎아드리고 상처는 없는지 확인합니다. 할머니는 며느리가 와서 발을 봐주는 시간이 일주일 중 가장 행복한 시간이라고 하십니다. 발 관리도 받고 며느리와 대화도 나눌 수 있어서 좋다고 하셨습니다. 당뇨병 환자를 위한 특수 신발이나 깔창도 있습니다. 발에 변형이 있거나 궤양이 자주 생기는 부위가 있다면 맞춤 신발이나 깔창을 사용하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이런 제품들은 발에 가해지는 압력을 골고루 분산시켜 특정 부위에 과도한 압력이 가해지는 것을 막아줍니다. 건강보험 급여도 적용되는 경우가 많으니 의사와 상담해 보세요. 74세 안병철 할아버지는 발바닥 앞쪽에 반복적으로 굳은 살이 생기고 궤양이 생기곤 했습니다. 정형외과에서 발 구조를 분석한 결과 발바닥 앞쪽에 압력이 과도하게 집중되는 것을 발견했고 맞춤 깔창을 제작했습니다. 깔창을 사용한 이후로는 굳은 살도 생기지 않고 궤양도 재발하지 않았습니다. 할아버지는 진작 이런 깔창이 있는 줄 알았더라면 고생을 덜 했을 텐데 하며 아쉬워하셨습니다. 당뇨병성 신경병증으로 인한 통증이 있다면 적극적으로 치료받으세요. 발이 저리고 아프고 밤에 특히 심해지는 통증은 당뇨병성 신경병증의 증상입니다. 참지 마시고 의사에게 말씀하세요. 신경병증 치료제를 복용하면 증상이 많이 완화될 수 있습니다. 또한 비타민 B군 보충도 도움이 됩니다. 72세 윤정희 할머니는 밤마다 발이 저리고 아파서 잠을 이루지 못하셨습니다. 처음에는 나이 들어서 그런가 보다 하고 참으셨는데 결국 의사에게 말씀드렸고 신경병증 진단을 받으셨습니다. 약물 치료를 시작한 후 통증이 많이 줄어들어 이제는 밤에 푹 주무실 수 있다고 하셨습니다. 잠을 잘 자니까 혈당 조절도 더 잘 되고 전반적인 건강 상태도 좋아졌다고 합니다. 정리하자면 당뇨병 환자의 발 관리는 매일의 작은 실천이 모여서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매일 발을 씻고 관찰하고 보습하고 운동하는 것. 편한 신발을 신고 양말을 신는 것. 작은 상처도 바로 치료하는 것. 정기적으로 검진받는 것. 혈당을 잘 조절하는 것. 이 모든 것들이 여러분의 발을 지키고 나아가 여러분의 삶의 질을 지켜줍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채널 구독과 좋아요 버튼 꼭 눌러주시고 주변의 당뇨병 환자분들에게도 이 영상을 공유해 주세요. 한 분이라도 더 족부 합병증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다면 그것만으로도 이 영상의 가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발에 이상이 느껴지면 절대 혼자 해결하려고 하지 마시고 반드시 병원을 방문하세요. 인터넷에서 본 민간요법이나 검증되지 않은 방법을 시도하지 마세요. 당뇨병 환자의 발은 생각보다 훨씬 연약하고 작은 실수도 큰 문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너무 두려워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린 방법들을 실천하신다면 충분히 건강한 발을 유지하실 수 있습니다. 실제로 제가 진료하는 수많은 당뇨병 환자분들이 20년, 30년을 발 문제 없이 건강하게 지내고 계십니다. 여러분도 충분히 하실 수 있습니다. 당뇨병이 있다고 해서 삶을 포기하거나 움츠러들 필요가 없습니다. 올바른 관리와 꾸준한 실천으로 얼마든지 건강하고 활동적인 노년을 보내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발은 여러분이 가고 싶은 곳으로 데려다 줄 소중한 동반자입니다. 그 동반자를 소중히 여기고 매일 관심을 가져주세요. 오늘 저녁부터 당장 실천해 보세요. 발을 씻고 말리고 관찰하는 것부터 시작하세요. 처음에는 귀찮고 번거로울 수 있지만 습관이 되면 전혀 어렵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작은 습관이 여러분의 발을 지키고 여러분의 건강한 노후를 만들어 갈 것입니다. 건강한 노후, 우리가 함께 만들어 갑시다. 작은 실천이 큰 변화를 만듭니다. 오늘도 건강하고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
감사합니다.